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여인의 손이 마을 어귀 빈집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툭, 툭, 툭. 그녀는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는 축 늘어진 채 작은 숨만 겨우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발목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젖은 치맛자락은 밤바람에 무겁게 달라붙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대체 그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비 오는 밤 아이를 업은 여인을 외면했던 한 마을의 오래된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가을이 막 저물고 찬 기운이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던 날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도 전에 비가 먼저 내렸습니다. 가늘게 시작한 비는 금세 굵어졌고 산길은 진창으로 변해 사람 발길조차 끊겼지요. 그 무렵 마을 어귀에 버려진 빈집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치마 끝은 다 젖어 있었고 저고리 소매는 군데군데 해져 있었습니다. 등에는 어린아이가 엎여 있었는데 고개를 힘없이 기댄 채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은 비를 맞으며 문짝이 덜컹거릴 만큼 낡은 빈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툭, 툭, 툭. 하룻밤만 비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 집은 몇 해 전부터 사람 손이 끊긴 곳이었습니다. 지붕은 한쪽이 주저앉았고 마루 끝은 썩어 검게 물들어 있었지요. 애초에 문을 두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마치 누군가 안에 있을 것처럼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수상해 창호지 틈으로 내다보던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 여인 누구냐?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이까지 없고 이 밤중에 어쩌자고.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재빨리 문고리를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밤 마을엔 이상하리만큼 기침 소리조차 줄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소리를 죽인 채 그 여인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 마을 어귀 빈집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함부로 응답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처음 그런 말을 꺼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 말을 들으며 자랐고 어른들조차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그저 빈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문 기다리는 집, 주인이 떠났는데도 밤이면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한겨울 새벽에 젖은 치맛자락 끄는 소리를 들었다 했고 어떤 이는 어린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 여인이 아이를 업고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외면한 진짜 이유는 귀신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얽힌 일을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도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여인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툭, 툭, 툭. 안에 사람 없습니까? 아이가 몹시 아픕니다. 불씨만이라도 뜨거운 물만이라도. 그 목소리는 이미 울음과 기침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대문 틈을 닫고 등잔불까지 낮추었습니다. 누군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집 문은 다시 열리면 안 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몇몇 노인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치 그 한마디 안에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기억이 들어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20해 전 문 밖에서 쫓겨난 여자. 20해 전 그 집에는 연분이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연분은 홀몸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며 살았지요. 가난했지만 손이 야무졌고 약초를 다루는 솜씨가 좋아 동네 아이들이 열이 나면 그 집부터 찾곤 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몹시 혹독했습니다. 눈은 허리까지 쌓였고 곡식은 바닥났으며 마을엔 역병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병을 옮겼는지, 누가 재앙을 불렀는지 희생양 하나만 정하면 불안이 사라질 것처럼 굴었지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연분내가 수상하다더라. 약초 다리는 냄새가 밤마다 올라온다더라. 애가 아픈데도 집에 숨겨두고 있다더라.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사람들에겐 증거보다 소문이 더 빨랐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연분의 집 문 앞에 서서 그녀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연분은 어린 딸을 품에 안고 빌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 눈길을 넘지 못합니다. 눈만 그치면 나가겠습니다. 사흘만 더 두십시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대문이 걸렸고 그녀는 그 어린 딸을 안은 채 마을 밖 눈길로 밀려났습니다. 사흘 뒤 연분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눈과 비를 다 맞은 채 같은 집 문 앞에 쓰러져 있었지요. 품 안의 아이는 너무도 조용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연분의 눈빛 역시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비워두었습니다. 귀신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일을 매일같이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연분의 어린 딸 하나가 어디선가 살아남았다는 말이 아주 작게 아주 오래 떠돌았지요.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여인은 끝내 힘이 풀렸는지 빈집 처마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를 앞쪽으로 안아 젖은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감싸주었지요. 그 모습을 몰래 보고 있던 마을의 늙은 약방 할멈 하나가 끝내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소리쳤습니다. 할멈, 나가면 안 돼. 그 집에 또 엮이면 안 되는 거 몰라? 하지만 할멈은 비를 맞으며 천천히 여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한참을 말을 잃었습니다. 너 혹시 연분이 딸이냐?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20해 전 눈길에 쫓겨나던 그 젊은 여인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제 어미 이름이 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살아남은 아이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서연이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로 숨삼키는 소리가 번졌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비녀 하나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분이 남긴 글이었습니다. 글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살아 어른이 되거든. 다시는 누구의 문 밖에서도 울지 마라. 그러나 언젠가 내가 이 집 문 앞에 서게 되거든. 그날 사람들의 얼굴을 꼭 보아라. 그들이 너를 모른 척하면 그 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서연은 그 글을 읽고도 마을에 오지 않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먼 길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시댁에서마저 등을 돌린 뒤 달리 몸을 누일 곳조차 없던 밤이 닥치자 마지막으로 어미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이열이 너무 올라 불안전만 얻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아이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작은 얼굴은 열기로 붉어져 있었고 아이는 지친 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약방 할멈은 버럭 소리쳤습니다. 보고만 있을 거냐? 20해 전에도 그리하더니 이번에도 또 사람을 외면할 셈이냐? 그 말에 굳어있던 발들이 겨우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장작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솥에 물을 올렸으며 누군가는 이불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들의 손은 더 떨렸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온돌방 아랫목에 앉았습니다. 비에 젖은 이마에 따뜻한 수건을 올려주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마을 사람들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말했지요. 제가 무서웠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진 뒤 방 안은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이의 숨결이 조금씩 고르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두려움의 이름이 귀신도 재앙도 아니라 죄책감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해 동안 그들은 빈집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그 집 앞에서 외면했던 자신의 눈을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가 그친 아침 산등성이 너머로 옅은 햇빛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이 마을에 머물러 주기를 바랐습니다. 빈집을 다시 고쳐줄 테니 아이와 함께 여기서 살라고도 했지요. 하지만 서연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미는 이 마을 문 밖에서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이 마을 문 앞에서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연은 아이를 다시 업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빈집 마루 위에 어미의 편지를 올려두었습니다. 편지 맨 아래엔 서연이 덧붙인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누군가 아이를 업고 문을 두드리거든 그때는 소문보다 사람을 먼저 보십시오. 서연이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더는 빈집으로 두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처마를 고치고 썩은 마루를 바꾸고 방마다 불씨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 이름을 새로 붙였습니다. 밤손님 집, 밤길에 지친 사람, 비를 맞은 사람, 아픈 아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머물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문을 다시는 잠가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지켜내는 건 큰 의술도 많은 재물도 아니라 비 오는 밤 문 하나 열어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는 소문이 먼저 도착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은 듣지 않고 겉모습과 밤의 그림자만 보고 먼저 등을 돌리는 곳도 있지요. 하지만 어떤 후회는 평생을 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날 그 마을 사람들이 외면했던 것은 낯선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신들의 오래된 죄와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마음에 오래 남는 옛 이야기 한 자락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